대한민국의 에너지 자금률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12%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2020년 기준이에요. 예, 한국에서 석유나 가스 자원 개발률이 이게 12%라는 것은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대한민국 같은 산업 규모가 크고 또 수출 중심 국가에서 에너지 자금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이런 예상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자원 개발에 소홀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뭐 요즘 뭐 정치보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저는 그게 정치보복인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켜서 지금 아직도 사면을 안 시켜주고 있잖아요. 뭐 다스에 문제가 있어요. 다스라는 그 자동차 부품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구속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거 제가 봐선 정치보복 같거든요. 정치보복. 그들은 법리대로 구속을 시켰다고 하지만 정치보복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이 2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2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구속된다고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받고 지금이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사를 받는 거 이거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씌우는 게 진짜 웃겨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자원개발 프로젝트 이거 다 망쳐버렸어요. 다. 심지어 말입니다. 광물자원공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 광물공단으로 다 합쳐버렸습니다.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원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거죠. 사실상 포기한 거. 대한민국 같이 이처럼 말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일본이 안 한다 하죠. 일본은요. 이게 해외 자원 개발률을 보면 우리보다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3배 이상 높습니다. 41이에요. 41%. 이게 일본도 자원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석유나 가스 자원 개발에 집중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간 겁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2016년까지는 15%까지도 유지하던 것이 지금은 12%.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복상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제에 이념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원개발을 해외 자원개발을 정책으로 삼았던 거 저는 그 누구보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는 거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크게 살렸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크게 살렸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크게 살렸어야 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안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뭐 이게 자원개발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중국 같은 나라는요. 자원개발하겠다면서 국가가 눈에 불을 켜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석유 화공그룹 시노펙이죠. 이런 데는요. 장난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로 돌아다니면서 대규모 차관 공급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차관 공급하면 그 차관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못 받으니까 자원 주라. 그럼 시노펙이나 아니면 중국 석유 천연 가스 그룹이 있어요. CNPC라는데 이런 데가 가서 그걸로 받아옵니다. 그걸로 아니면 채굴권을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말입니다. 난리를 친다고요. 난리를.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은요.
전 세계 에너지 기업 77위 뭐 77위 이러면 77개 이렇게 하면 그중에 18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는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진짜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 최악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가볼게요. 예, 그래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반 광물 개발에 19조 2,8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석유 자원에 43억 9,500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걸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 광물 개발은 2억 7,200만 달러. 이게 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하는 것 같죠. 게다가 석유 가스 개발은 11억 3,700만 달러.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없어진 거나.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좌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에 좌파가 있다. 이건 좀 인정하기 싫은데요. 진보는 있을 수 있지만 좌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되느냐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뭐 있다고 치더라도요. 이게 국가의 어떤 부를 생각할 때는 좌우가 상관없이 국가 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요. 정치 보복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레임을 만들지 마라. 법과 원칙이라는 원칙 하에서 모든 게 시작되면 된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개발은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제대로 된 자원 개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라에 돈이 없어서 참 자원 개발하기도 만만치 않죠. 이제 외환보유고가 지금 뭐 한 달에 거의 200억 달러씩 날아가는 판에 이게 뭐 자원 개발이 쉽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자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주식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 거래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원 거래소. 대한민국에. 한국 자원 거래소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해외 강산을 개발해 한다고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그 자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서 해외 자원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민간의 어떤 이 투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섣불리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자원거래소라는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 태운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광의의 통화량이 엄청난 시대에 자원거래소를 만들어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돈으로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하게끔 기업들을 독려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일개 필부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런 고민 저는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원 개발은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획기적인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저는 마련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